10년이었습니다. 숫자로 쓰면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살아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무게입니다. 3650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 목소리 크기를 항상 한 단계 낮추는 것, 대답할 때는 반드시 네, 어머니로 시작하는 것. 그것들이 습관이 아니라 생존이 됐습니다. 정은아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해쯤 됐을 때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물이 그릇 모양대로 담기듯 은하는 이 집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신을 맞춰갔습니다. 그것이 체념인지 적응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인내인지 그 시절의 은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은하는 압니다. 인내였습니다. 오늘 아침 은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에 샀지만 이 집에서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낯선 게 아니라 오래 잊고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정은아 본인의 얼굴. 부엌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야, 이 김치 내가 담근 거야? 왜 이렇게 싱거워? 곧이어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드세요. 언니가 원래 손맛이 없잖아요.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맛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중에는 표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오늘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 키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섰습니다. 10년 동안 이 문을 나설 때마다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 어느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일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 정은아는 도망친 적이 없었습니다. 은하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32살 가을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은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가게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웃고 싶을 때 웃었고, 울고 싶을 때 울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는 처음 한 달은 반겼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반찬간이 맞지 않는다는 말, 청소가 구석구석 안 됐다는 말, 친정이 어떤 집안이냐는 말. 그 말들은 항상 느닷없이 왔습니다. 밥상 앞에서 명절 준비 중에 손님이 와 있는 자리에서 은하는 처음에는 해명하려 했습니다. 해명하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그나마 가장 짧은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하야, 너 친정은 뭐하는 집이야? 딸만 셋이라고 했지? 은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시집을 잘 오려고 했구나.
그 말 한마디가 은하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뽑으면 상처가 날 것 같아서 그냥 둔 가시처럼.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가시가 있다는 것조차 잊게 됐습니다. 신우이 선미는 처음부터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빠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은하를 향한 말에 필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진짜 모르겠어. 오빠 스펙이 얼만데. 남편 태호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내 편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은하가 태호에게 말을 꺼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미가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선미의 말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은하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이 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날 밤부터 은하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혼한 지 4년이 지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자리가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은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은하는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하는 잠깐 그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울고 있는가? 무엇이 서러운가? 시어머니 때문인가? 선미 때문인가? 태호 때문인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때문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지는 느낌. 정은하라는 사람이 며느리라는 역할로 완전히 대체되어 가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은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멈췄을 때 어떤 생각이 왔습니다. 단단하고 조용한 생각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지도 싸우지도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집에서 정은하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겠다고.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부엌을 닦았습니다. 아이 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길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시작이었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학교 버스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은하는 그제야 현관문 앞에 멈춰 서곤 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그 2시간이 은하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컴퓨터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검색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온라인 쇼핑몰 창업, 소자본 창업, 손가락이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등록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 과정이었습니다. 수강료가 작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몇 달 동안 식비에서 조금씩 아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해서 무언가를 받아 적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욕심으로. 그 노트를 남편 양말 서랍 안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1년 만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온라인 쇼핑몰 헤이홈이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23만 원이었습니다. 은하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 자신의 것이 생겼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은 60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네 번째 달부터는 숫자를 세는 것을 멈췄습니다. 숫자보다 확신이 먼저 왔습니다. 이건 된다는 것. 2년이 지나자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직원 1명을 뽑았습니다. 이 집 주소가 아닌 곳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도. 그 무관심이 아이러니하게도 은하에게는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브랜드 헤이홈의 연 매출이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은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전이 있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선미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그 순간 안에 있는 감정을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을 열고 슬리퍼를 꺼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상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런 날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예고 없는 밥 요구, 자신은 손님이고 은하는 서비스라는 공기. 처음에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선미가 남자친구에게 은하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언니야. 그냥 집에서 살림해. 뭐 딱히 하는 것도 없어.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은하가 살림만 해서 태호가 좀 힘들지. 그래도 집안일은 잘하잖아. 은하는 밥을 퍼담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 말들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그 뒤로는 울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을 위해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선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인터넷 쇼핑몰 아직도 해요? 그게 되겠어요? 요즘 그런 거 다 레드오션이라던데. 은하는 웃었습니다. 짧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은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대답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경제면 상단이었습니다. 주부 창업의 기적 인테리어 브랜드 헤이홈. 연 매출 500억 돌파. 대표 정은하 씨. 그 사진 속 여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고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새벽 2시간씩 혼자 공부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동안 며느리로,
태호 아내로 불리던 그 여자였습니다. 손맛이 없다는 말을 수십 번 들은 그 여자가 이제 포털메인에 이름이 걸렸습니다. 신우이의 전화는 오전 8시 17분에 왔습니다. 3번 울렸습니다. 언니, 이거 언니야? 은하가 짧게 말했습니다.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흘 전에 그게 되겠어요? 라고 했던 입으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분 뒤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하야, 너 그게 사실이야? 왜 말을 안 했어?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은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하도 이제 그 방식을 따랐을 뿐입니다. 남편 태호는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습니다. 은하를 찾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하의 얼굴만 오래 봤습니다. 10년이 그 침묵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라진 방식은 이랬습니다.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하는 그 변화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걸려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하룻밤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은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바꾼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하야, 밥은 먹었어? 내가 국 끓여놨는데 와서 먹어. 은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오늘 회사 가야 해요. 10년 동안 밥 먹었냐고 먼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낯설다는 것이 10년의 증거였습니다. 신우이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사실 언니 회사에 관심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은하가 짧게 말했습니다. 선미야, 우리 회사는 경력직만 뽑아. 신우이가 굳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은하는 항상 네였습니다. 이번 아니오는 다음 말이 없는 아니오였습니다. 남편 태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은하한테 너무하셨어요. 은하가 이 정도로 힘들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내 편에 섰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은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피로감이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기사가 난 뒤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차렸습니다. 신우이도 왔습니다. 남편도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요일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기사가 나온 뒤로 이 집의 공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리 배치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목소리 크기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은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내가 그동안 좀 심했지. 이해해. 은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눈을 맞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은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연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10년이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죄송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은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 안 하려고요. 신우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방 안에서 단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공기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은하는 제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은하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송하지 않아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10년에서 왔습니다. 4년째 되던 겨울밤 부엌에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에서 매일 새벽 2시간 동안 혼자 공부했던 그 시간들에서 그것들이 모여서 오늘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 태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미안하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알아. 태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못 봤어. 은하는 태호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오래 힘들게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결심이 쉬웠을 텐데. 은하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나 이제 달라질 거야. 태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은하가 말했습니다. 몰라. 아직 다 정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지금처럼은 안 살 거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10년 전에 왔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깊이. 오늘 처음으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하고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정은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은하는 오늘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정장이었습니다. 차 키가 손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됐습니다. 처음 그렇게 했던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작은 결심이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결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꿨는지도. 차를 몰고 가는 길 라디오에서 모르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하는 볼륨을 조금 올렸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이제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은하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은하, 헤이홈 대표이사. 이 이름이 집 안 뒤에만 있다가 포털 메인에 오르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5년 이전에 10년이 있었습니다.
4년째 되던 겨울밤 부엌에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 5년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합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봅니다. 은하는 짧게 대답합니다. 신우이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남편은 요즘 저녁을 먼저 제안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하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 봄이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봄이었습니다.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왔습니다. 봄은 늘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기어이 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